자, 오늘부터 우리는 현대시를 한번 시대별로 구분해서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그 첫 번째 시로는 면면함에 대하여 라는 시예요. 고재종 시인이 있었고요. 이게 어떤 시대에 쓰였는지, 어떤 시대적 배경에서 쓰였는지 그런 거를 다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무조건 시를 분석하기 전에 우리 시의 내용을 한번 시 내용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면면함이라는 뜻부터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끊어지지 않고 쭉 있다라는 뜻이래요. 쭉 이어져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떤 게 이어져 있는지 그게 바로 이 시의 중요한 주제가 될 겁니다. 자, 너 들어보았니? 저 동구박 느티나무에 푸르른 울음소리. 날이면 날마다 삭풍되게는 치고, 삭풍이라는 게 바람이에요. 아주 찬 바람. 우듬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하던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제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너 들어보았니? 다 청선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에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한다고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히 후리던 소리.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저렇게 생생한 초록의 광희를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 앞들에서 모르내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창씩이나 쳐다보겠니? 어디선가 북소리는 왜 둥둥둥둥 울려나겠니? 라는 시예요. 자,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너 들어봤어? 이렇게 말을 물어보고 있죠. 네, 물음의 형식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청자에게 성찰적인 물음을 하고 있어요. 너 들어보긴 했니? 이렇게요. 너가 등장했네요. 청자가 등장을 한 거 보니까 말을 건네는 방식을 쓰고 있다 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겠습니다. 이 느티나무가 이 시에서 굉장히 중요한 소재예요. 그래서 어떤 의미인지 좀 이따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할 겁니다. 동구박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 자, 울음이라고 하면 무조건 부정적인 의미로만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되죠.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내가 속상해서 울면 그건 부정적이죠. 그렇지만 기분이 좋아서 너무 행복해서 울 때는 긍정적인 시여잖아요. 그래서 이게 무조건 지금 부정적이다, 긍정적이다 라고 판단을 할 수는 없습니다. 뒤를 봐야 알 수 있을 거예요. 푸르르는 시각적 심상인데 울음소리는 어때요? 청각적 심상이죠. 이 뜻은 얘는 지금 공감각적 심상을 쓰고 있다 라는 걸 알 수 있을 겁니다. 됐죠? 볼게요. 날이면 날마다 삭풍되게는 치고. 자, 이게 아까 제가 찬바람을 의미한다 라고 했었죠. 부정적인 시어일 거예요. 찬 바람은요. 우든지 끝에 별 하나 매달지 못한대요. 이게 지금 긍정적인 시어의 의미는 아니겠죠. 못한다고 했으니까 이거 역시 부정적인 시어일 거예요. 지난 겨울 온몸 상처투성이인 저 나무. 상처투성이래요. 부정적인 시어네요. 저 나무는 느티나무를 의미할 거고요. 제 상처마다 뽑아내던 푸르른 울음소리, 반복적인 구를 쓰고 있습니다. 이거 역시 공감각적 심상이죠. 그러면 우리가 이 울음소리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한번 파악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삭풍도 부정적이었고요. 매달지 못한다 라고 했던 것도 부정적이었고, 상처투성이이다 라고 했던 것도 부정적이었으니 이 울음소리는 얘가 진짜 괴로워서 우는 거겠죠. 부정적인 겁니다. 이 울음소리가 부정적인지 긍정적인지 여러분은 제대로 파악을 하셔야 하거든요. 볼게요. 자, 이렇게 지난 겨울, 과거에는 되게 상처가 많았던 울음을 울고 있습니다. 울고 있어요. 되게 속상해서 엉엉엉. 근데 또 물어보고 있어요. 너 들어봤어?
다 청산하고 떠나버리는 마을이라고 되어 있네요. 마을은 농촌을 의미하고 있겠죠? 다 청산하고 떠나버렸대. 그러면 농촌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모두 다 어딘가로 가버렸다고 한 걸 보니까 농촌이 몰락했던 농촌의 해체를 의미하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파악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당시 시대 상황은 산업화가 진행되던 때이겠구나라는 거를 이 구절에서 파악하실 수 있어야 해요. 근데 여기서 대조되는 태도가 드러나요. 근데 잔치는 아직 끝나지 않았잖아. 그래도 지킬 것은 지켜야 하잖아. 이렇게 말을 합니다. 대조되었죠. 농촌이 해체돼서 다 떠나버리는 와중에 아니야. 그래도 우리 농촌을 지켜야 해. 이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니까 태도에 대조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또 울고 있어요. 소리 죽여 흐느끼던 소리, 가지 팽팽이 후리던 소리. 그럼 여기까지는 어때요? 되게 밝은 분위기는 아니죠. 다 부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고 있죠. 다시 그 밑으로 볼게요. 오늘은 그 푸르른 울음, 여기서 계속 울던 그 울음을 의미하고 있을 겁니다. 그럼 과연 여기서도 부정적으로 울음을 해석하고 있을지 우리 한번 살펴볼게요. 근데 모두 이파리에 내주어, 이파리를 반복해서 2번 쓰고 있네요. 내준대요. 빼앗는 거라고 하면 부정적이겠지만 내준다고 하고 있네요. 이건 무슨 의미일까? 저렇게 생생하다라고 하는 것도 시들다라는 의미와 다르게 생명감, 즉 생동감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긍정적이겠죠. 초록이 광휘래요. 광이라고 하면 빛이죠. 환하게 아름답게 눈부신다라는 의미인데 우리 부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을까요? 또 저렇게 생생히 내뿜는데요. 자신의 밝음을 당당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긍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라는 거예요. 우리 초록도 시각적 심상, 광휘도 시각적 심상, 이파리도 시각적 심상. 여기선 다 시각적 심상을 사용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드러내주고 있네요. 자, 푸르른 울음이라는 거가 이파리에 전이 되었고요. 그게 또 푸르른 울음이 이파리로 전이 되었는데 또 그게 초록의 광희로 전이가 된 거죠. 그렇게 하면서 내뿜어진 거니까요. 이렇게 잇따라서 나타나고 있네요. 면면함을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될 거래요. 우리 마지막 봅시다. 앞들에서 모를래다 허리 펴는 사람들, 왜 저 나무 한참씩이나 쳐다보겠니? 왜 쳐다보겠어? 삶에 대한 긍정을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근데 이제 또 북소리라고 청각적인 심상을 드러내고 있네요. 둥둥둥 의성어겠죠? 울려나고 있대. 어떤 의미냐면 자, 북소리가 최종적인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게 다시 울음소리로 바뀔 수 있어요. 자, 푸르른 울음소리라고 우리 부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이 이파리에 내주고 초록의 광희라고 하면서 모두 다 긍정적인 거로 드러났었는데 이 북소리는 최종적인 거가 아니었어요. 그래서 이게 언제든지 다시 울음소리로 바뀔 수 있다라는 거였죠. 됐죠? 제가 위에서 설명을 안 했던 표현법이 있어요. 자, 그 표현법도 우리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 들어봤어? 저 동구박 느티나무의 푸르른 울음소리를 이라고 한 걸 보니까 도치법이 쓰였구나. 여기서도 다 도치법이 쓰인 거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도치가 쓰였고 푸르른 울음소리가 반복적으로 쓰여 있고요. 너 들어보았니? 라고 이 구절도 반복을 쓰고 있어요. 그래서 도치법과 방법법을 1형부터 3형까지 드러내었으며 1형부터 3형까지 도치와 반복을 사용하여서 부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
그렇지만 4연, 5연에는 부정적인 감정이었던 거에 비해 긍정적인 감정을 드러내고 있다라는 것까지 파악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 느티나무의 의미를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느티나무라는 건요, 옛날부터 긍정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던 말이었어요. 근데 느티나무가 울고 있다라는 거를 보면 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겠죠. 자, 느티나무의 울음은요, 농촌의 현실과 삶의 의미를 성찰하고 있다라는 거를 내포하고 있어요. 되었나요? 근데 제가 아까 여기에 세모를 쳤죠. 지난 겨울에. 이게 과거를 의미를 했었어요. 근데 여기서는 오늘이라고 하고 있네요. 이거는 현재를 의미할 텐데요. 자, 1년부터 3년까지는 부정적이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긍정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었죠. 그럼 당연히 과거와 현재를 비교하고 있다라는 점에 있어서 그 내용이 무엇이냐라는 게 시험에서 중요하게 다뤄줄 수 있겠죠. 오늘 그럼 구별을 해볼 겁니다. 지난 겨울, 과거를 의미했던 지난 겨울과 오늘을 의미하는 현재를 한번 비교해 볼 거예요. 지난 겨울은 어떻게 울고 있어요? 상처에서 뽑아냈던 푸르른 울음소리죠. 상처에서 뽑아내는 푸르른 울음소리. 그렇지만 오늘은 어때요? 그 푸르른 울음이 이파리에 내주고 초록의 광의를 생생하게 내뿜고 있는 거를 볼 수 있죠. 그거는 즉 이파리 초록의 광의에서 내뿜는 울음이에요. 당연히 다르겠죠. 즉 과거와 현재에서의 울음의 의미는 다르다라는 거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일 겁니다. 그러면 느티나무가 즉 상징했던 바는 무엇일까요? 느티나무는 의미의 확장을 의미합니다. 굉장히 확장이 많이 돼요. 처음에는 어땠어요? 푸르른 울음소리 라고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어땠어요? 이게 또 뭐를 내포하고 있었죠? 그쵸? 농촌의 해체를 내포하고 있었어요. 당연히 부정적이죠. 그랬는데 어떻게 됐어요? 광위에서 내뿜고 이러다 보니까 회복이 됐어요. 긍정적이었죠. 그랬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삶의 고난이 극복이 되고 있습니다. 모두 다 긍정적인 의미로 의미가 확대되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 시는요, 어땠어요? 농촌의 해체를 다루고 있는 거였어요. 그렇죠. 이 농촌의 해체를 다루고 있다는 걸 보니까 산업화와 관련이 있다라고 제가 이 노란색 형광펜을 표시하면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는데요. 이 시는 농촌의 해체를 다루고 있다. 즉, 산업화를 의미하고 있다. 아, 그러면 시대가 어땠나요? 시대는 1960년대부터 1970년대까지에 쓰였던 시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 이 시를 통해서 우리가 농촌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을 거고요. 앞으로 1960, 70년대에 나오는 시는 또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여러분들이 꼭 파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